안녕하세요. 안국부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라고 합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 정말 분량이 많았습니다. 일단 보전 시가 이 교과서에 있는 제막매가 그리고 송미인곡 이 두 작품 나왔고요. 제막매가는 향가고요. 송미인곡은 가사입니다. 송미인곡이란 가사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이라 미리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바깥에서 이제 시조 세수, 프린트로 수업 나갔고요. 어려운 시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춘향전 나왔습니다. 춘향전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변사또가 나쁜 놈 변사또가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부터 이 결말 부분, 해피엔딩까지가 시험범위였고요.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익숙할 수 있지만은 일단 길이가 좀 길고요. 지문의 길이가 좀 길고 출제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이 가을의 특성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본범이라는 현대소설 들어갔습니다. 김유정의 본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는 아주 조금만 학습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전문의 수업을 나왔습니다. 분량이 꽤 됩니다. 아마 A4 용지 기준으로 한 20페이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본범이 전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본범이라는 소설이 이 올해부터 바뀐 교과서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사용했던 고1 교과서 중에 본범이 전문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교과서가 몇 개 있는데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범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아주 길지만 그리고 약간 이제 구어체, 그다음에 사투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읽기 불편할 수 있으나 길이에 비해서 출제 포인트는 아주 명확한 편이라 아마 체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는 독서 모의고사 기출지문 들어갔고요. 저번에 들어갔던 지문보다는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구독경제라는 이 경제에 관한 지문이었고요.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중세국어 문법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세문법. 15세기, 16세기 문법.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초기죠. 그 당시의 문법에 대한 개념을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소학원의 3개의 지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역별로 출제된 문제를 좀 보시면요. 고전 시간은 통틀어서 6문제, 24.2점의 배점이었는데 제막매화 같은 경우는 쉬웠을 거예요. 시조도 그렇고요. 그럼 이번 시험의 고전 시간의 핵심 지문은 송미인곡이었다.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가사라고 해서 좀 깁니다. 긴데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한 문제도 손을 댈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난이도에 비해서 출제 포인트가 좀 명확한 편이어서 수업만 잘 따라왔다면 별로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 만분가가 나왔는데요. 이 만분가가 나오긴 했지만 현대어플이 되어 있었고 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읽고 풀면 다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이 총 8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번에 문법이 한 8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 수가 똑같았죠. 일단 중세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 높은 난이도라고 적혀있긴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중세문법이 문법 중에서는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문턱이 높다. 처음에 이 중세문법을 공부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2주만 문법 열심히 해라. 그럼 중세문법 안 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중세문법처럼 명쾌한 영역이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자, 긴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 필요했고요. 자, 외부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지문을 활용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그렇고 이 수업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 2문제 정도는 학교에서 안 배운 지문, 개념은 배웠지만 지문은 배우지 않은 것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히읗종성체언이란 거 나왔고요. 높임법 나왔는데 높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풀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요.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이 변별력 있는 문제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지난번에 비해서 좀 쉬웠습니다. 네.
구독 경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예시 사례를 들었었는데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 외부 지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반갑지 않았을까 학생들도. 현대소설 본봄 지문이 그렇게 긴데 문제는 4개밖에 안 나왔죠. 그만큼이나 출제될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지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장면. 지금 이 본봄이라는 작품은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이 무조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고 제가 세너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자성어 문제 하나 나왔네요. 총 2문제였는데 일단 고전소설 춘향전 지문이 좀 깁니다. 교과서 지문이지만 출제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했다면, 특히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면 이 부분은 쉽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태평천어라는 현대소설이 외부 지문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 태평천어라는 소설 같이 우리 본 적이 있고요. 일단 네, 같이 태평천 문제풀이 할 때 태평천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해학성, 해학과 풍자라는 출제 포인트 그대로 적중했고요. 학생들도 질문을 몇 번 썼습니다. 해학과 풍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자성어 문제 여기에서 또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시험 총평을 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성실한 학생을 위한 시험이었다. 제가 단연간 이 내신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로 시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넓은 경우는 손에 꼽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고전 시가도 송민곡이 들어가서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춘향전도 사실 되게 방대한 지문이고요. 본봄 지문이 엄청 길고요. 그 다음에 중세 문법 같은 경우도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갔느냐.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학교에서 진도를 정말 빠르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잘 듣고 성실한 학생. 자, 지문 자체의 높은 난이도, 매우 넓은 시험 범위, 각 지문의 핵심 요소가 그대로 출제됨. 강조했던 문학 개념어 문법님은 상상수 출제됨.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있는 편이었지만 난이도는 평이했음.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이 공부량,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해야 하는 필수 분량 이걸로 승부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써있듯이 성실한 학생은 100점에 가까웠을 것이다. 네, 실수만 없었다는 말이죠. 성실한 학생을 위한 시험이었다. 국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성실한 학생을 위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꽤 고득점 학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원을 명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득점 학생이 꽤나 많고요. 이번에 점수가 아주 많이 오른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시험에 만점자,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면 아마도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을 높이겠죠. 네, 그러면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자성어 이번엔 1학기 때는 그냥 사자성어 잘 외우고 이제 좀 봐주고 하는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매주 사자성어 테스트를 받습니다. 네, 100개씩. 네, 100개 외워라. 이 100개 중에서 20개 시험만 낸다 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테스트를 받는데요. 뭐 잘 본 학생들도 있고 못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테스트를 보는 과정에서 네,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자성어 300개 중에서 2문제 나온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7.5점이나 되거든요.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번 시험이야말로 이 안곡고 조금은 올해 들어서 교과서도 바뀌고 출제 양상도 어느 정도 바뀌었는데 이 안곡고의 출제 경향에 잘 맞춰서 대비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고요. 우리 안곡고 학생들 시험 정말 잘 봤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수 받은 학생도 있겠지만 네, 정말 잘 봤고 수고 많았고 잘 따라와 주었고요. 네, 이번 기말고사는 아마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사실 분량 자체는 이번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난이도는 좀 높아질 것이다.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네, 이번처럼 잘 따라와 준다면 기말고사도 높은 성적, 높은 성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